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은 내일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고 일교차가 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경주가 영하 2도로 떨어지겠고 울진과 영덕이 0도로 예상됩니다. 낮에는 기온이 올라 영상 10도에서 12도로 예상됩니다. 동해 중부 전해상과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포항 시민의 식수원인 형산강 상류공단에서 폐수가 유출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단 측은 폐수를 방류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포항 시민들의 식수 절반 정도를 취수하는 형산강. 상류 산업단지에서 폐수가 유출된다는 의혹이 제기돼 취재팀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형산강과 연결되는 왕신천. 한쪽 물은 깨끗한 반면 공단에서 흘러드는 소하천은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산업단지 방향 상류 중간 지점에 이르자 수로에 거품이 짙고 두텁게 끼어 있습니다. 다시 더 올라가자 마침내 산업단지 저수조 아래에 이릅니다. 공단 저수조 물이 나오는 구조물에는 철 성분이 덩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공단 폐수를 의심합니다. 수년간 도금공장 내지는 열처리 공장에서 비정상적인 관로를 통해서 배출한 퇴적물 내지는 유해 성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수조 둑 중간 부분도 붉은색을 띠고 있고 둑 아래도 한쪽은 붉은색, 다른 쪽은 회색을 띠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완공된 산업단지 입주업체는 70여 개. 공단 측은 폐수를 자체 처리하지 않고 하수 처리장으로 바로 보내기 때문에 폐수가 유출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은 오폐수가 전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형적인 영향으로 철 성분 때문에 뻘건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은 언제든지 합동 조사를 하더라도 저희들은 응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유황과 철 성분이 많은 지질 특성이 원인이라지만 주민들은 공단 조성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고 증언합니다. 산업단지 생길 때는 안 그랬는데요. 깨끗하고요 했는데요. 저 산업단지 생기고부터 누드무량 우리 한 물이 그래 내려오더라고요. 경주시는 물을 떠 성분과 원인 분석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형산강 상류의 오염 의혹, 정확한 원인 규명과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경상북도가 내년부터 청년수당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도의회 도정연설을 통해 청년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내년부터 도내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연간 100만 원씩의 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기업은 종업원 100명 미만 기업이며 일단 2천여 명을 선정해 우선 지원하고 대상자가 늘어날 경우 추경을 통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경북 소비자 물가가 석 달 연속 1%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 지역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1.6%와 1.2% 오르는 등 지난 9월 이후 석 달 연속 1%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통계청은 김장철을 맞아 배추, 무 등 신선 채소 가격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40% 오르는 등 채소류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상북도의 상수관로가 너무 오래돼 누수율이 전국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동호 도의원이 환경부와 경상북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 지역 상수관로 누수율은 24.7%로 전국에서 제주, 전남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고 서울 2.5%의 10배, 대구 4.7%의 5배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또 상수관로 노후로 인한 손실액은 한 해 5,74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의원은 중앙정부의 도움이나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상수관로 교체 예산은 편성조차 쉽지 않다며 국비 확보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해병대의 올해 마지막 연합 전술훈련이 포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부터 해병대 훈련장 일대에서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해병대 1사단 소속 72대대와
미 해병대 23대대 소속 1000여 명이 참가해 대대급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훈련장 인근 장기면 방산리 주민들은 자주포와 탱크 등이 축사 앞길로 지나다녀 진동과 소음 때문에 가축이 새끼를 사살하거나 다리가 휜 기형 송아지가 태어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병대는 2차례에 걸쳐 민관군 합동으로 소음을 측정한 결과 56과 61데시벨로 경운기가 지나갈 때의 75보다는 낮게 나왔지만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속 5km로 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2월의 첫날인 오늘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이 실시됩니다. 경찰청은 연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오늘 밤 9시부터 11시까지 전국 지구대와 파출소, 기동대 소속 경찰관을 최대한 투입해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 지역에서도 오늘을 시작으로 내년 1월 말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포스텍이 개교 30주년을 맞아 포항을 빛낸 중견 중소기업으로 동국산업과 동국SNC, 삼원강제, 에어릭스 등 15개 업체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포스텍은 포항시와 포항상공회의소 관계자가 포함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기술력을 갖춘 기업 가운데 수상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따라 포항문화방송도 오늘부터 2달 동안 이웃 돕기 성금을 모금합니다. 기부 참여를 원하는 분은 포항문화방송 1층 경영센터에 설치된 접수 창구에 직접 성금을 기탁하거나 농협과 대구은행에 개설된 경북공동모금회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경상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올해 성금 모금 목표액을 134억 7천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가량 늘려 잡았습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돕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이 시작됐습니다. 구세군 대구 경북지방은 올해 3억 2천만 원을 목표로 한 달 동안 40여 곳에서 5천여 명의 구세군과 자원봉사자들이 모금에 나섭니다. 한편 한국구세군은 지난해 모아진 자선냄비 성금 106억 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여자전자고등학교 최혜술 선수가 고교생 최초로 일본 무대 진출에 성공하면서 앞으로 여자 축구 선수들의 해외 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